안녕하세요. 형법강론 7주차 마지막 수업 진행합니다. 자, 앞 시간에 배웠던 주거침입, 절도죄 다 이해되죠, 그죠? 이 시간 친족 상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친족 상돌이란 친족 간에 서로 도덕적인 예법이 있다. 친족 간에 서로 도덕적인 예법. 자, 아들이 아빠의 물건을 갖고 갔다고 해서 절도범으로 처벌할까요? 아빠가 아들 집에 와서 물건을 갖고 왔다 해서 아빠를 절도범으로 처벌할까요? 가족 간에도 어느 정도 예법이 있는 거잖아요. 형제 간에, 이 가족 간의 어떤 그러면 예를 들면 아들이 범인이에요. 아들이 범인. 아들이 나의 아빠 집에 와서 아빠 나 좀 숨겨주세요. 아빠 나를 좀 숨겨주세요. 그러면 어느 부부가 자식을 숨겨주지 않겠어요? 이런 것처럼 부모 형제 간에 가족 간에 도덕적인 예법이 있다. 그거는 법으로 보호해 주자.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법으로 지켜주자. 친족 상돌입니다. 자, 328조 친족 간의 범행.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고소가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직계혈족. 직계혈족이라는 거는 내, 나, 아버지, 할아버지 또 나로 밑에는 자녀. 이게 직계혈족과이죠. 배우자, 나의 아내, 나의 아내의 부모님 계시죠. 자, 동거하는 가족들, 친족들, 함께 살아. 동거하는 우리 가족들, 또 가족의 배우자, 내 아들의 며느리. 자, 이렇게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물건을 갖고 가서도, 자, 323조 재물과 권리 행사 방해는 그 권리를 못 쓰게, 권리 행사는 물건을 못 쓰게, 권리를 못하게 했던 이런 거는 형을 면제해야 된다. 처벌하면 안 된다. 면제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범죄가 있죠. 예를 들면 성폭력, 이거는 친족 간의 예의라는 게 없어요. 친족 간의 어떤 그 성폭력, 이런 거는 도덕적인 예의를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문제이기 때문에 과감히 처벌합니다. 그러나 물건, 재물 이런 거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용권 응? 제1항 이외 친족 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특별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 안 하고 처벌해 주세요 하고 이 친족 외의 가족들이 있죠 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해 달라는 고소가 있어야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사는 가족도 쉽게 설명하면 내 바운드 안에 있는 가족도 처벌하지 않지만 가까운 또 먼 친척, 가까운 인척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처벌을 해달라는 고소장이 없으면 처벌을 못합니다. 가족에 대한 어떤 특례죠, 특례. 신분 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A와 B가 절도를 합니다. 절도. 절도 누구가 하냐면 갑의 물건을 절도를 합니다. 공범. 근데 A는 갑의 아들이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A는 처벌된다 안 된다? 안 된다. B는 가족 아니죠. 아들 아니죠. B는 뭐 한다? 처벌된다. 가족 간의 특례입니다. A는 처벌 안 돼도 B만 처벌해요. 그 뜻입니다. 자, 친족 상돌이란 친족 간에 범해진 뭐만? 돈, 재물과 관련된 거는 봐주자.
성폭력 이런 거 안 됩니다. 재물, 재산과 관련된 거는 돈이 있다 없다도 마찬가지고 자녀 때문에 부모 돈이 들어가고 부모가 아프면 또 자녀 돈이 들어가고 서로 봐주자. 이거는 친족 간의 도덕적인 예법이다. 봐주자 하는 거예요. 친족 상도례입니다. 가정 내의 사건에 대해서는 법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법 정책적 고려죠. 법 정책적 고려에 기초하고 있다. 그죠? 한번 이 조문을 분석해보고 민법상의 친족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민법과 판례를 한번 볼게요. 자, 직계혈족. 배우자는 내 아내는 동거 유무를 불문하고 형이 뭐한다? 면제된다. 처벌 안 된다. 형제 자매의 가족이나 친족은 자, 내 형제 자매, 친족은 직계혈족 배우자는 아예 안 되고 형제 자매 가족이나 친족은 함께 이제 동거하는 경우에만 자, 그럼 이런 경우죠. 나하고 형이 함께 안 살아요. 나하고 형은 40분 거리에 따로따로 삽니다. 가정을 꾸리고 함께 안 살죠. 근데 내가 형 집에 가서 500만 원 훔쳐왔어요. 그러면 절도입니까 아닙니까? 절도입니다. 절도. 그죠? 절도잖아요. 함께 살지 않은 형 집에 가서 돈 훔쳐 절도입니다. 근데 형하고 나하고 한 집에 삽니다. 방문 열면 방문 열면 형 방, 내 방이 같이 살아요. 형 방에서 돈 500만 원 갖고 가도 그거는 함께 사기 때문에 면제합니다. 면제. 자, 볼게 형을 면제한다. 자, 직계혈족. 내 아버지의 엄마, 내 아들의 며느리, 내 아들, 내 엄마, 내 부모, 형이 배우자도 형을 면제한다. 왜냐하면 배우자는 그 사람의 내 아들의 분신이잖아요. 그죠? 결혼을 하면 둘이 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 결혼하면 둘이 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 그래서 배우자도 직계혈족을 씁니다. 그래서 배우자도 직계혈족으로 보기 때문에 형을 면제한다. 다만 별거 따로 사는 가족이나 따로 사는 친족의 재산죄는 친고죄가 된다. 자, 가령 이런 거죠. 형하고 나하고는 멀리 떨어져 살아서 내가 형 집에 물건을 훔쳤어요. 절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형이 동생을 고소해라. 처벌 원한다고 고소장을 낼 때에만 처벌하는 거예요. 고소장 안 내면 형이 나 그 사람 일부러 내둔 거예요. 내 돈이니까 처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절도 처벌 안 됩니다. 고소가 있어야 됩니다. 자,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8촌 이내. 나와 아버지는 1촌이죠. 형제는 나와 부모님 내려가기 때문에 2촌. 그죠? 자, 그래서 총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친족이랍니다. 그래서 84, 84, 84 이렇게 84촌,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니까 84, 8자가 이 가족들이란 거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정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8자죠, 8자. 8자, 84. 그래서 인척,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84촌. 절도 피해자가 자, 절도 피해자가 있어요.
또 피해자가 있어. 피해자가 범인의 고모 아들. 자, 범인이 있어요. 범인의 고모 아들의 부인. 자, 이 피해자가 있는데 이 고모가 있어. 이 고모는 아버지의 형제잖아요. 그죠? 고모는 아버지의 형제예요. 고모 자식이 있어요. 자녀. 부모도 자녀가 있고 아빠도 자녀가 이 피해가 자녀잖아요. 자, 그러면 고정사촌이죠. 이 자녀의 배우자. 고모하고는 가깝잖아요. 아버지 형제니까. 자녀도 고정사촌이고. 자, 배우자는 한 몸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배우자는 한 몸이에요. 그러면 고정사촌 형수인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은 328조에 말하는 친족상돌의 친족관계가 있죠. 한 몸이잖아, 한 몸. 배우자도 범인이라 하더라도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친족관계가 있다. 혈족의 고모 혈족이잖아요. 혈족 배우자의 인척이다. 그래서 친족관계가 있다. 이해되죠? 이런 친족 상도례에 적용되는 범위는 쉽게 말하면 재산이나 재산. 돈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다 빠지면 되겠죠. 재산죄. 하지만 강간죄, 성폭력 안 됩니다. 재산죄만. 재산죄와 관련된 게 뭐가 있는가 봐볼까요? 친족 상도례 규정은 형법상 재산죄, 특별법상의 재산죄, 다 재산죄죠, 그죠? 재산에 관련된 건 다 적용된다. 다만 재산죄라 하더라도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반인륜 범죄 있죠. 반인륜 범죄는 안 되는 거예요. 반인륜적인 범죄, 살인, 강도, 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다만 강도, 칼을 내밀고 물건을 뺏는 것, 강제로 강제 집행을 면탈하는 것, 이 국가의 법이죠. 점유하고 있는 걸 강제로 때려가면서 뺏는 것, 권리 행사를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협박을 해서 방해하는 것, 중한 것, 물건을 부숴버리는 것, 그 경계를 침범하는 것, 공익적인 물건을 파괴하는 것, 여기 등 이런 거는 공공 목적이나 인륜적으로 허용이 안 된다. 재산죄는 재산죄지만 반인륜적이거나 강도거나 반인륜적인 거는 허용이 안 된다. 그래서 암기할 때는 재산죄만 허용되는데 재산죄만 허용되는데 재산죄에서도 강한 중송 개파는 봐주지 않는다. 강한 강도, 강제집행 면탈, 점유 강취, 중손 개파, 중권리행사 방해, 손괴죄, 경계침범, 물건 파괴, 공익권유물 물건 파괴. 강한 중손 개파는 친족 상도례에서 봐주지 않는다. 너무나 강한 그 중한 손자를 개파는 봐주지 않는다. 강한 중손 개파는 봐주지 않는다. 이렇게라도 암기를 하기 바랍니다. 다음,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가법,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그죠? 사기는 물건, 금액에 따라 50억 이상 특가법, 형법 354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때도 다 적용됩니다. 특가법은 특별히 처벌하기 때문에 다 적용됩니다. 이거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될 문제 같고요. 넘어갑니다.
시간적인 범위, 친족 상도례는 시간적으로 어떤 데 적용되느냐? 원칙적으로 액션시, 행동할 때. 원칙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으면 축하다. 자, 그러니까 친족 관계는 내가 액션할 때 부부다. 액션할 때 훔칠 때 부부였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이혼했어. 이혼했다면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재판 중이라 하더라도 재판이 안 났다면 부부예요. 부부 훔쳤다. 친족 상도례가 적용됩니다. 설명하면 범행 당시 친족 관계였다면 그 후 친족 관계가 소멸하여도 뭐다? 친족 상도례가 적용됩니다. 예컨대 남편이 아내의 재물을 절취했다면 절취하고 이혼했다면 이후에 그 당시에 훔쳤을 때는 배우자란 말이에요. 따라서 배우자이기 때문에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됩니다. 혼인 외 출생자. 자, 혼인 외 출생자는 뭐냐면 내가 아빠고 아빠는 이미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이 아빠가 바람을 피웠어요. 바람을 피워서 이 을하고 사이에 아들이 나요. 아들이 태어났어. 이 바람을 피웠던 을은 몰래 이 아이를 키웁니다. 이, 이 남편이 말 안 합니다. 왜? 엄밀히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해요. 자, 이 아이, 태어난 아이와 엄마는 사실상이든 법적으로는 엄마와 아들 관계가 맞아요. 그러나 아빠 없이 태어난 이 아들은 아빠에게 너가 내 아들이라는 인지를 받아야 돼, 인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인정을 받아야만 아들로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인정받기 전까지는 남이다. 법적으로는 사실적으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남인 거예요, 남. 얘기입니다.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가 범행 후에 행해진 경우, 자, 인지가, 그러니까 인정하는 이 사람이 내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전에 이 아이가 물건을 훔쳐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아빠가 인정했다면 소급표가 적용됩니다. 이 아버지가 경찰서 가서 제가 내 아들인지 몰랐습니다. 오늘 보니까 제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소급해준다. 그죠? 별표. 나중에라도 이런 경우에 아들이 알았으니까 소급해준다. 이거는 소급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죠? 인적 범위 한번 볼까요? 일반적으로 행위자는 절도범이죠. 절도범. 이 절도범은 소유자나 점유자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전부 다 이 사람 소유자, 점유자의 자녀야 돼요. 아들. 그래야만 적용되죠. 그죠? 한 사람을 갖고는 안 됩니다. 소유자, 점유자면 두 사람 안 됩니다. 남의 물건이 안 돼요. 횡령죄는 자 물건을 맡겨서 거기 횡령할 때, 자 횡령은 맡기는 거잖아요. 역시 이 사람에게 소유자, 위탁을 했던 사람, 이 사람이 다 친족관계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안 된다. 모두 다 친족관계 있어야 된다. 자, 공갈. 자, 이 사람이 범인이란 말이에요. 범인. 공갈자. 이 공갈자가, 이 공갈자, 이 공갈자가 이 피해자와 관계. 이 공갈자와 피해자는 가족 관계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어느 정도 친족 상대가 적용이 되겠죠. 다른 사람이 안 되잖아요. 자, 사기죄는 이 피해자와 친족 관계면 족하죠.
피기망자. 자, 돈을 뺏기는 사람만 사기죄의 관계인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는 관계없죠. 이 소유자, 누구 거를 사기를 쳤냐, 이 피해자만 같으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관계는 그림을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모르면, 판례를 볼 때 모르면 그림을 그리세요. 판례 공부하다가 모르면 그림을 그리면 이해됩니다. 그림을 그려봐요. 네, 그림을 그리면 이해된다. 사기죄나 컴퓨터용 사기죄의 피해자가 금융기관이라면 친족 상대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런 경우입니다. 자, 사기범이 있어요. 사기범. 사기범이 사기를 칩니다. 음, 컴퓨터를 이용해서 은행의 돈을 빼돌립니다. 근데 이 사기범의 돈을 갖고 있는 분은 아버지라, 아버지. 아버지를 속여서 돈을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 돈을 뺏기 위해서 이 친구가 아버지인 양 컴퓨터를 조작해서 은행으로서 아버지 돈을 빼돌렸다면 아버지는 나중에 은행에 항의할 수 있죠. 따라서 피해자는 은행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피해자이기 때문에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안 된다. 왜? 피해가 아버지도 피해지만 은행이 피해죠, 은행. 나중에 아버지가 항의하면 물어줘야 돼요. 아버지한테 물어줘야 돼요. 자,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의 농협통장, 예금통장을 훔쳐서 현금 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돈을 자신의 은행으로 이체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속았던 협동조합은 컴퓨터 사용 사기죄 피해자입니다. 이런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친족 상도례를 적용할 수 있다, 없다. 그림을 그리면 이해가 되죠? 모르면 애매하면 그림을 그려라. 예, 다릅니다. 은행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친족 상도례가 적용 안 됩니다. 형법 강론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